자, 오늘 같이 살펴볼 내용은 찾기 참조함수 영역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기 참조함수 영역인데요. 여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함수가 어떤 게 있냐면은 VLOOKUP 함수가 있어요. 여기 보는 것처럼 VLOOKUP 함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HLOOKUP 함수, 그리고 뭐 choose 함수, 인덱스 함수 이렇게 네 가지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찾기 참조 함수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은 VLOOKUP 함수예요. VLOOKUP 함수. 굉장히 비싼 함수죠. 그다음에 VLOOKUP 함수가 있고, 그다음에 요 choose 함수. choose 함수도 상당히 비중이 높은, 출제 빈도율이 상당히 높은 함수예요. 어 이 두 가지 함수는 특히 이제 필기에서 뭐 이론적인 내용으로 이제 출제가 되는 경우도 많지만은, 요 두 가지는 실기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8번 문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은 26 페이지예요. 우리 교재 26 페이지. 자, 다음 중 아래의 워크시트를 참조하여 작성한 수식. 예, 이게 이제 결과가 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요거는 함수 이름이 인덱스라고 돼 있죠, 여기에. 함수 이름이 인덱스라고 돼 있는데, 자, 인덱스를 어디서 많이 봤죠? 인덱스 어디서 많이 봤냐면은, 여러분들 전공책 맨 뒷부분에 인덱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말로 바꾸면 색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색인. 그거 색인을 두는 이유는 어떤 특정한 부분을 빨리 찾기 위해서 그 책의 부록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몇 페이지에 가면은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 그런 것이 이제 색인이죠. 자, 그런데요, 이제 요 인덱스 함수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사실 우리한테는 굉장히 고마운 함수가 돼요. 왜 고마운 함수가 되냐면은, 그냥 쉽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요 인덱스 함수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덱스 함수가 앞에 여기 B2에서 D9으로 돼 있잖아. 요거는 뭐냐면은 범위예요, 범위. 그러니까 B2 셀. B2니까 여기잖아요. 여기서부터 D9번 셀이니까 여기까지 되겠죠. B2에서 D9번 셀이니까 여기까지 이만큼의 영역에서 요게 또 중요해요. 두 번째 줄, 세 번째 칸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나온 것처럼 셀 범위가 B2에서 D9번까지, 행번호는 2.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 B2 여기부터 시작이니까 1, 2가 되겠죠. 그다음에 3은 어떻게 돼? 세 번째 칸이라는 뜻이에요. 1, 2, 3.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줄, 세 번째 칸이 만나는 값이 얼마예요? 요거잖아요. 예. 2320만. 그래서 답이 뭐가 돼요? 2번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셀 범위를 주고 몇 번째 줄, 몇 번째 칸이냐라고 물어보는 요런 단순한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물론 이제 다른 문제에서는 요 데이터표를 좀 다르게 바꿔 가지고 이제 하겠지만은, 뭐 결국은 내용들이 그렇고 그런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요런 문제 나오면은 다 이제 점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 거 보겠습니다. 88번 다음 중 아래의 워크시트를 참조하여 작성한 어 예 예
잘못 눌렀네요. 아 여기입니다. 네 미안합니다. 89번. 89번 A 1번 셀에 자 이게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이런 걸 넣은 거예요.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되었을 때 이 셀의 값을 이용하여 B1 셀에 성별을 남 또는 여로 표시하고 싶대요. 다음 중 이를 위한 수식으로 옳은 게 도대체 뭐냐 그런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89번 같은 경우에는 음 어떤 내용이냐면은 요거는 사실 choose 함수 얘기예요. choose 함수 얘기인데 자 일단은 3 번은 아니라는 게 눈에 보이죠. 3 번은 아니라는 게 보이는 것이 자 3 번이 왜 아니냐면은 인덱스 함수를 쓰려면은 데이터표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데이터표가 나와야 되는데 없죠. 그러니까 일단은 3 번은 아닌 거예요. 3 번은 아닌 거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 hlookup이라는 함수도 보여주려면은 여기 지금 90 번처럼 데이터표가 또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다음에 또 누구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vlookup이라는 함수도 있는데 vlookup, hlookup,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데이터표를 보여줘야만이 뭔가 문제를 풀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가능성이 없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지워 나가면서 문제 푸는 방법을 설명하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일단은 2 번과 3 번은 데이터표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틀렸다.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1 번이 왜 맞느냐? 그러면 1번 거를 한번 해 볼게요. 1번 거. 일단 엑셀을 좀 실행을 해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그 일 문제가 문제에 뭐라고 입력이 됐냐면은 바로 1010 빼기 그다음에 1, 2, 3, 4, 5, 6, 7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주민등록 번호라는 거예요. 네, 요거를 좀 이렇게 늘려주면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주민등록 번호에서 뭐를 가져와야 되냐면 문제를 보면 자 성별을 남자 또는 여자로 표시하는데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 요 자리에 있죠. 요 자리에 있죠. 그래서 이게 몇 번째 자리냐면 여기가 6 이고 7 이고 8 여덟 번째 자리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덟 번째 자리에 있고 글자는 한 글자. 여기가 1 이면은 남자고 2면 여자라며요.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 숫자 1 이라는 값을 가져오기 위해서 써야 되는 함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mid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여기 mid. 이게 mid의 의미는 믿을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가져다 한번 써 볼게요. 자 fx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 인제 mid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요. 그다음에 그리고 예 엔터. 자 그럼 mid 함수가 나오죠. 자 그럼 여기 한번 읽어 볼게요. 문자열의 지정 위치에서 문자를 지정한 개수만큼 돌려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예. 문자열의 지정 위치. 그러니까 요 텍스트를 하나 가져와 볼게요. 텍스트는 누가 되냐면은 얘가 되는 거죠. 텍스트는 이해가 되고 스타트 넘버는 아까 그 성별을 나타내 주는 글자의 위치가 여덟 번째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스타트 넘버는 예 시작하는 그 글자의 번호는 여덟 번째 이렇게 8을 입력하면 되고 그 밑에 넘 캐릭터 이거는 넘버 캐릭터스예요. 글자, 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여덟 번째 글자 하나가 여덟 번째 글자 하나가 남자다, 여자다 표현을 하는 거니까 여기는 넘버 캐릭터는 몇 글자? 딱 한 글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여기 1 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 잠깐 다시 요 미드 함수의 기능 보겠습니다. 문자열의 지정 위치에서 자 문자열이라는 거는 여기 A1 셀에 있는 요 주민등록번호를 얘기하겠죠.
문자열의 지정 위치에서 지정 위치 8번째잖아. 스타트 넘버. 지정 위치에서 문자를 지정한 개수만큼 한 개 지정했죠. 그러니까 A1 셀의 지정 위치 8번째 셀부터 시작을 하는데 문자를 지정한 개수 딱 하나 이것만큼 돌려준다. 그래서 뭘 돌려줬어요? 1이라는 값을 이렇게 돌려줬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 미드 함수를 choose 함수에다 갖다 넣을 거예요. 이 choose 함수에 갖다 넣을 건데, 자,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여기 클릭을 하고 수식 입력줄을 클릭한 다음에 는을 빼고 이렇게 그 블럭을 복사해요. 블럭으로 만들어 놓고 컨트롤 C를 해요. 복사한다는 얘기 함수를 컨트롤 C. 그 다음에 함수를 복사하는 흔적을 없애요. ESC키를 눌러서 복사하는 흔적을 없애요. 그 다음에 그 옆에다 놓고 다시 fx 한 다음 여기다 choose 함수를 넣는 거야. choose 함수를 이렇게 해요. 자, 그리고 여기다 뭐를 하냐면은 인덱스 넘버, 예, 이 그 숫자 값이죠. 요걸 갖다 넣는다고. 그리고 value 1에는 아까 1이면은 남자, 1이면은 뭐를 넣는다고 그랬었죠? 1이면은 남자고 2는 여자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 위에 보면 이 함수식이 이렇게 나오죠. 자, 이 함수식하고 문제하고 봤을 때 똑같은 애가 누구예요? 1번이죠. 네. 그래서 답이 1번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포인트.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빨리 1번이 답이라는 걸 알아챌 수 있을까? 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2번하고 3번을 보여주려면 데이터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일단 2번하고 3번은 아니다. 라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if 함수 안에 라이트 함수가 있죠. 자, 이 라이트 함수는 뭐냐면은 한번 해봅시다. 여기는 미드 함수 적용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 라이트 함수 한번 적용해 보죠. 뭐 라이트니까 이렇게 하고 라이트 함수죠. 이렇게 넣고 자, 확인을 눌러주면 자, 똑같아요. 같은데 라이트 함수의 역할 한번 볼까요? 텍스트 문자열의 끝 지점부터 지정한 수만큼의 문자를 반환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텍스트는 당연히 주민등록번호인 얘를 선택해야 될 것이고 자,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라이트 함수 안에 A1, 8이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다 8을 한번 넣어볼게. 자, 그랬더니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만큼이 쏟아져 나오죠.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여기 수식 입력줄 한번 볼게요. 자, A1 셀에서 이게 8이라는 게 뭐냐면은 8글자를 가져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라이트 함수니까 오른쪽 끝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8글자를 가져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주민등록번호에서 이 오른쪽 끝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8글자를 가져오면 여기 빼기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라이트 함수의 역할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예, 4번이 틀렸구나라는 거를 예,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렇게 해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90번 문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90번은 다음 중 아래의 워크시트에서 박지성의 결석 개수를 찾기 위한 함수식. 자, 그럼 90번 일단 컴퓨터를 한번 풀어볼까요? 컴퓨터로 풀어보면 어떻게 돼요? 컴퓨터로 풀면 박지성의 그 결석일은 답이 뭐가 나오죠? 5가 나오죠. 5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 문제가 지금 여기에 1번, 2번은 VLOOKUP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3번, 4번은 HLOOKUP으로 돼 있거든요. 자, 요런 문제를 풀 때 포인트를 좀 잡아볼게요. 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그 실제 한 번씩은 다 해봐야 되는 것도 있죠. 있지만은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면 더 좋냐면 어 이제 약간의 테크닉 좀 설명해 드릴게요. HLOOKUP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나요. 예. HLOOKUP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거의 안 납니다. 그래서 VLOOKUP하고 HLOOKUP이 같이 섞여 있으면은 어 VLOOKUP 위주로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99% 이상이. 예.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실기 시험은 어떻게 나올까요? 실기 시험도 역시 HLOOKUP 위주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HLOOKUP이 한 서너 번 나온다 그러면은 아니. VLOOKUP이 한 서너 번 나온다 그러면 HLOOKUP은 한 번 정도, 예, 요렇게 그 문제의 출제 빈도가 조금은 그렇게 이제 VLOOKUP 위주로 해서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VLOOKUP 두 개로 갔는데 앞에서부터 따라가 봐요. 자, 박지성이 있고 그다음에 A 3번 셀, 이 달러 표시 붙은 건 절대참도 기호라고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요렇게 어 A 3 번, 그다음에 D 5번 여기까지 똑같죠? 그다음에 4 똑같아요. 근데 뒤에가 1 이냐 0 이냐 인제 요 차이인데, 자, 요거를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에다가 VLOOKUP 함수를 한번 넣어 보면 될게요. 자, VLOOKUP 함수를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 주면, 자, 이렇게 인수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VLOOKUP 함수 여기 lookup value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찾는 값이에요. 그래서 아까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었냐? 박지성이 들어가 있었죠. 박지성이 들어가 있었고, 테이블 어레이는 아까 그 문제에서 보면은 A 3번 셀부터 여기 김남일부터 D 5번 셀까지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번 만들어 볼게. 어 A 3번 셀부터 여기 직접 찾아 쳐도 됩니다. A 3번 셀부터 D 몇 번 셀까지 하냐, 5번 셀까지 이렇게 잡았어요. 자, 그럼 여기 이렇게 블럭으로 만들고 F4번 키 누르면 이렇게 절대값으로 만들어지죠. 자, 컬럼 인덱스 넘버는 뭐냐면은 테이블 어레이가 표 범위야. 표 범위를 얼만큼 잡았냐면은 여기 김남일 A 3 번부터 D 9 번까지, D 5 번까지 이렇게 잡았어요. 자, 이 표 범위 내에서 컬럼 인덱스 넘버라는 게 뭐냐면은 네가 찾으려고 하는 값이 몇 번째 칸에 있니, 그런 뜻이에요. 컬럼 인덱스 넘버는 네가 찾으려고 하는 값이 몇 번째 칸에 있니. 우린 지금 결석을 찾는 거니까 몇 번째 칸에 있어요? 1, 2, 3, 4 네 번째 칸에 있죠. 그래서 여기다 뭐를 입력하냐면은 4를 입력해요. 자, 그런데 관건은 여기야. 여기가 0 이냐 1 이냐 이게 이제 큰 문제잖아요. 0 이냐 1 이냐 그게 큰 문제인데, 자, 그 다시 엑셀로 가서 여기 lookup value 여기 한번 읽어 볼게요. 자, lookup은 여기 중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으려면 false, 비슷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으려면 true를 넣은데 지정한대요. 자, false라고 그러면 0 이에요. false는 0 이고 true는 1 이래요. 자, 그럼 이 문제에서 박지성의 결석은 5 라고 딱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정확한 값을 찾아야 돼? 아니면 비슷한 값을 찾아야 돼요? 어떤 걸 찾아야 되죠? 정확한 값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0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값은. 그래야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는 거잖아요. 여긴 지금 값이 없기 때문에 NA라는 에러가 나오는 거, NA라는 에러가 나오는데,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정확한 값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는 false를 넣어야 돼요. false는 0 입니다. true는 1 이래요. 네.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90 번은 2 번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정말 해 보고 싶으면은 엑셀에다 요렇게 표를 입력해 놓고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은 고 답을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가 있어요. 자, 요렇게 해서 그 찾기 참조 함수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했고요. 자, 인제부터는 슬슬 문제를 한번 찾아 떠나 보도록 하십시다요. 네, 37 페이지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 페이지 2번 문제를 보면 요런 문제는 뭐 여러분들 지금 수준이라도 풀 수가 있어요. 눈으로도 풀 수 그냥 암산으로 푸는 거, 암산으로 푸는 거를 이제 잠깐 좀 볼게요. 여기 다음 시트에서 B7 번 셀에 B7 번 셀 여기죠. B7 번 셀에 그 결과값이 뭐냐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요 앞에 썸이라는 건 요거는 뭘까요? 썸이라는 건 뭐냐면은 합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범위가 있죠. B2 니까 요게 23 이라는 값이 되고, 근데 문제는 그 뒤가 어렵네. choose 함수가 들어갔어요. 이제 그 셀 범위에 B2 셀에서 어디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셀 주소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함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함수를 찾아야 되거든요. 자,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choose 함수는 선택을 하는 함수예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를 다 홀라당 지우고 문제 있는 대로 제가 한번 빠르게 한번 해 볼게요. 성명이 있고, 예, 성명이 있고 여기 김진아, 그다음에 이은경, 그다음에 장영주, 예, 그냥 쓸게요. 김신혜, 음, 그다음에 구분, 합계, 예,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예, 점수가 있고 여기에는 23, 45, 12, 그다음에 10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위에 문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어떤 거부터 해야 되냐면은 함수는 속 안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해야 돼요. 바깥에 있는 거는 할 수가 없어. 일단 속 안에 있는 거를 해결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choose 함수부터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다 찍어 놓고, 예, choose 한번 찾으러 가 볼게요. 아까 choose 한번 썼기 때문에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면, 자, 인덱스 넘버가 뭐냐면은 여기 있는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choose 함수가 있고, 여기 앞에 2가 있죠. 요 앞에 2가 인덱스 넘버예요. 그럼 여기다가 2를 입력을 할게요. 그다음에 여기 들어갈 때마다 B3, B4번, B5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것이 여기에 B2, 여긴 B2, 그다음에 B3, 예, B3, 그다음에 B B3번이다. 네, 미안해요. B3번, 여기 B4번, 그다음에 여기는 B5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 이것도 잠깐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예,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예,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텍스트라. 예, 이렇게 가고 여기도 이렇게 입력을 해야 돼요. 자, 요렇게 입력한 값 또 대문자로 됐네. 예, 대문자로 쓸게요. 예. B 이렇게 하고 여기는 B 대문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갈게요. 자, 이렇게 가면은 이게 choose 함수는 이제 어떤 기능을 하냐면, 자, 여기 볼게요. 인수의 목록 중에서 하나를 고릅니다. 여기에 인수의 목록이 뭐냐면 value 1번, value 2번, value 3번이
인수 목록이에요. 이것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이 choose 함수의 기능이에요. 근데 그 기준은 하나를 고르는데 뭘 기준으로 가지고 고르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인덱스 넘버를 가지고 고르는 거예요. 근데 인덱스 넘버가 여기 지금 2로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밸류 1번, 2번, 3번 이것 중에 두 번째 거를 고른다는 얘기예요. 만약 여기가 인덱스 넘버가 3이면 뭐가 되죠? 요 밸류 3번에 들어가 있는 이 값을 고르게 되는 거죠. 이제 문제에서는 2번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 문제에서는 두 번째 밸류인 B4번 셀 요거를 고른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냐면은 sum 함수에 갖다 넣을 거예요. 그래서 는을 빼고 블럭을 만들어요. 컨트롤 C 복사한 다음에 복사한 흔적을 없애야 돼요. ESC 키를 눌러서 복사한 흔적을 없앤 다음에 fx 다시 들어간 다음에 여기 이제 sum 함수 골라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sum 함수를 입력하고 확인한 다음에 여기다 갖다 붙여놓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예. 아니다. 틀렸다. 이게 아니고 거기 그 함수 문제는 어떻게 나왔죠? 문제는 여기 있네. 요 B2 여기 B2가 나왔는데 요 B2 먼저 설정을 해 줘야 돼요. 여기를 클릭을 해서 B2를 이렇게 설정을 해 주고 그다음에 넘버 2에 컨트롤 V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요 함수의 요 원형이 여러분들 책 37 페이지 22 번에 나와 있는 문제처럼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해 주면 얼마가 나와? 예 여기에 여기에 어 뭐 그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결과물은 나올 수 있는데 그럼 여기를 좀 수정해 볼까요? 여기를 한번 제가 수정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바꿔 볼게요. 여기서 직접 이렇게 수식 입력줄에서 함수식도 이렇게 수정할 수 있어요. 또 밸류도 안 맞네. 예. 어 B4번 셀. 그러니까 지금 쪼끔 꼬이는 것 같은데 네.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B4번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choose 함수의 결과가 B4번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B2에서 B4번 셀, B2에서 B4번 셀 요만큼을 더한 값이 얼마냐 그거를 묻는 것이 그 22번 문제예요. 그러면은 저 23 더하기 45 더하기 12를 다 더하면은 예 값이 얼마가 나오죠? 답이 80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22번은 답이 인제 3 번이 되는데 그 뒤에 choose 그 함수의 역할이 뭐냐면은 어 그 셀 범위의 두 번째 셀 주소를 찾는 게 이 choose 함수의 역할이었어요. 여기 지금 잘 안 됐지만은. 예. 그래서 값이 일 때 B3번, B4번, B5번 요렇게 입력하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그 B3번, B4번, B5번. 그러니까 두 번째니까 뭐예요? B4번 요게 셀이 예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sum 함수의 범위가 B2에서 B4번까지의 합을 계산해 달라.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80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40 페이지에 35 번으로 가 볼게요. 예, 40 페이지 35 번. 예. 추억의 문제들이 이렇게 넘어가네. 예. 40 페이지 35 번. 예, 드디어 짜잔. 예. VLOOKUP 나왔네요. 자, 좀 보고 싶었던 문제인데 자, 얘의 특징. 예.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C9 번에서 24, C9 번에서 여기네요. 여기 C9 번에서 24의 영역을 참조해서 상품명 D3 번부터 D7 번까지 여기를 채워 달라는 얘기죠. 상품 코드가 1이면은 여긴 사과, 2 번이면 뭐예요? 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이제 상품 이름을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서 요 표와 이 큰 표에 요 상품 코드라는 거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요 상품명을 이 안에다 채워 달라라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VLOOKUP 함수로 인제 해 달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VLOOKUP 함수는 도대체 뭐냐? 예. 여기에서 예 한번 해 볼게요. fx VLOOKUP 여기 쓴 흔적 있죠. 자, 얘를 인제 클릭을 하면 자, 이거의 그 역할은 뭐냐면은 뭔가 값을 찾아주는 함수예요. 자, 왜? lookup이라는 말이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lookup은 찾는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찾는 함수야. 근데 찾는 함수는 찾는 함수인데 어떻게 찾는 함수냐 하면은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렇게 데이터표를 하나 이렇게 줘요. 이게 큰 데이터표가 있고 요거는 참고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좀 작은 표죠. 이런 표를 준다는 얘기예요. 이런 표를 주는데 이 VLOOKUP의 V가 무슨 뜻이냐면은 버티컬이란 뜻이에요, 버티컬. 여러분들 집에 버티컬 있는 학생 있죠? 창문에 그 햇볕 같은 거를 가리기 위해서 이게 커튼 말고 이렇게 뭐 줄을 이렇게 잡아 당기면 위에서 어떤 게 가리는 것이 이렇게 내려오고 또 올라가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거를 우리는 버티컬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그 찾아 함수 어떤 값을 찾아 내려간 찾는데 위에서 아래로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이제 한 줄 한 줄 한 줄 이렇게 검토하면서 찾아 내려가는 함수가 VLOOKUP 함수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문제의 90%는 전부 다 VLOOKUP 함수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얘하고 같이 쓰이는 애가 또 다른 개념으로 쓰이는 게 누가 있냐면은 HLOOKUP 함수가 있거든요. HLOOKUP 함수는 이 표를 이렇게 돌려놨어요. 돌려놔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간다고. 이게 지금 이 함수는 상품 코드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 상품명 그다음에 단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모양이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표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예.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아니라 어 이런 모양으로 돼 있는 애들도 있다고. 이런 모양으로. 예. 자, 이거는 이렇게 내려가면서 찾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VLOOKUP 함수인데 이게 얘는 바뀌었지 이게. 이렇게 된 애들이 요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얘는 어떻게 찾아가야 돼요? 이렇게 찾아가야 되잖아요. 이 함수는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HLOOKUP 함수라고 불러요. HLOOKUP 함수라고 부르고 얘는 뭐야? VLOOKUP 함수라고 부르지. 예, VLOOKUP 함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 실기 같은 경우에도 한 90%는 얘가 나오고 나머지 10% 정도는 얘가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HLOOKUP 함수가 뭐고 VLOOKUP 함수가 뭐고 그다음에 VLOOKUP 함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고라는 거를 잠깐 설명을 해 드렸고요. 자, 여기서 인제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돼요. 자, VLOOKUP 함수인데 자, 처음에 여기 D 3번 셀 여기를 찾으려면은 일단 이 셀을 여기를 클릭하고 VLOOKUP 함수를 하겠죠. 자, 그러면은 lookup value, lookup value는 과연 그럼 뭘로 가야 될 거냐? 이제 그 얘기잖아요. 일단 여기 찍어 놓고 VLOOKUP 한번 가 볼게요. 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보면 좀 쉬워져. 자, lookup value라는 게 뭐야? 찾을 값. 자, 지금 여기 문제를 보면은 상품 코드가 이 도대체 상품명이 뭐야? 이걸 지금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어디서 찾아야 돼? 여기 있는 요 작은 표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맞죠? 예. 그러면은 여기 lookup value는 뭐가 들어야 돼? 찾을 값이 뭘 찾아야 돼? 요 상품명을 찾아내려면은 여기 lookup value 무엇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상품 코드를 찾으면은 상품명은 자연스럽게 사과라고 여기 나오죠. 그래서 lookup value는 뭐냐면은 요 상품 코드 1 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를 먼저 여기다 지정을 해 줘야 돼요. 그럼 얘는 C 몇 번 셀이야? C 3번 셀이지. 다 똑같지. 예. 자, 그다음에 테이블 어레이. 테이블 어레이는 요거는 테이블이 표야. 어레이는 범위야. 그래서 그냥 우리말로 표범위야.
자 그럼 표범위는 뭐냐면은 이 여기가 표범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상품 코드의 밑에 줄에 있는 C10 번부터 E14 번까지 여기가 표범위가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제목은 빠져야 돼. 제목 들어가면은 안 나와요, 답이. 그래서 제목을 뺀 C10 번부터 E14 번까지 여기를 표범위를 잡아 주는데 여기에 가장 큰 포인트 절대 참조를 해 줘야 된다라는 거.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벌써 인제 2 번하고 3번 탈락이죠. 2 번하고 3번 탈락인데 자 여기도 보면은 표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어야 돼요? 테이블 어레이가 C10 번부터 C10 번부터 어디까지 E14 번까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제목은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 벌써 하나 틀린 거 있죠. 1번 틀렸잖아. 왜냐면 D10 번부터 간다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상품 코드 여기가 같아야 돼요. 같아야지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C10 번부터 E14 번까지 간다는 거. 자 그다음에 컬럼 인덱스 넘버는 뭐냐면은 그 테이블 어레이에서 네가 찾으려고 하는 게 몇 번째 칸에 있니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몇 번째 칸에 있어요? 우리가 상품 코드를 가지고 상품명을 찾아야 되니까 몇 번째 칸에 있어? 두 번째 칸에 있잖아. 여기 상품명이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4, 3 여기에 2가 맞는 거지. 여기는 2가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C 3번 셀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C 10번 셀에서 콜론 D 14번 셀이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는 블럭을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F4 번 키를 눌러서 절대 참조를 만들어요.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거 레인지 루컵이야. 레인지 루컵은 여기는 정확한 값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를 넣으면 돼요? 예. 정확하게 들어가는 값 여기 인제 false. false니까 여긴 사실 뭐가 들어가야 돼요? 0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으려면은 0 또는 false 그렇게 입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면 답이 비슷하게 나온 게 누가 비슷해요? 4 번이 좀 비슷하죠. 예. 요렇게 해서 어 VLOOKUP을 이용해서 찾는 방법을 한번 해 봤습니다. 어 요 정도 기본적인 그 감각만 있으면은 이제 실기 시험 준비할 때 큰 문제 없이 인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다음에 가야 될 문제가 69 페이지 21번 가 볼게요. 69 페이지 21 번. 위쪽에 있을 것 같아요. 69 페이지 21 번. 네 요거. 자 69 페이지 21 번인데